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을지 모르니 입조심하라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17세기 중반 덴마크의 아주 유명한 바람둥이인 카이 류케는 돈과 외모, 인기와 권력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한 말실수 때문에 잘 나가던 인생이 쫄딱 망해버렸답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처럼 카이 류케에게는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10여 개의 저택, 여러 농장이 있는 광활한 땅, 넘쳐나는 돈, 잘 나가는 가문에 빼어난 미모까지. 혹자는 그가 잘생겼던 건 아니고 매력이 철철 넘쳤을 뿐이다 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엔 다들 그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 그의 외모를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모든 처녀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잘생긴 카이 류케가 자신에게 구애해 주기를.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1625년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카이 류케는 당시 돈 많고 가문 좋은 청년들이 다들 그러했듯 16살에 유럽 여행을 하고 여러 대학에서 공부하며 5년을 지낸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크리스티안 4세의 궁정에서 머물던 그는 비록 1648년에 크리스티안 4세가 사망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쫓겨나긴 했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 더더욱 잘난 남자가 되었죠. 그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늘 프랑스에서 들여온 최신 패션으로 치장하고 향수, 가발을 써 무척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돈 많은 남자라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귀족부터 평민까지 류케의 주변엔 늘 여인이 끊이지 않았죠.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인지 약혼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약혼녀였던 크리스티안 4세의 손녀가 풍문을 들었는지 파혼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카이 류케는 정작 자신은 신나게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도 자신의 영지민들에게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녀가 혼외 관계를 맺는다면 벌금을 내야 했죠.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그가 벌금을 물린 이유는 도덕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혼외 관계란 귀족이나 왕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평민 주제에 그런 특권을 함께 누리려 하다니 괘씸하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4세 역시 이에 동의했죠. 우리가 듣기엔 참 황당한 소리죠. 류케는 자신의 영지에서 그야말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는 여인 중 여럿이 그의 연인이었고 매일같이 50명이 넘는 손님들이 몰려와 저녁을 함께했죠. 그에겐 고민이란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돈을 뿌리면 보통 해결되고는 했거든요.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선왕인 크리스티안 4세가 사망하면서 그의 평민 애첩 비베케가 힘을 잃자 류케는 그녀를 비웃으며 병을 앓고 있는 비베케를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어 도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 비베케는 장례식도 묘비도 없이 묻혔죠. 그러니 왕의 서자이자 막내인 율릭 크리스티안은 어머니가 받은 모욕에 부들부들 떨며 어머니의 적 중 하나인 카이 류케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아이쿠, 돈은 많아도 결투 실력은 없었던 카이 류케는 어떡하나 고민하다 율릭 크리스티안에게 그러지 말고 사제의 뜻으로 내가 가진 70여 마리의 멋진 말 중 한 마리를 줄게,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율릭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한 제안이었죠. 아픈 엄마를 수레에 실어 내쫓아놓고 말 한 마리 준다고 그 화가 풀릴 리가 있겠나요? 오히려 분노가 더욱 상승한 율릭이 헛소리하지 말라며 결투를 주장하자 안절부절 못하던 류케는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결투는 피할 수 있었지만 평판은 바닥을 쳤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류케는 결혼도 하며 자신의 영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농사나 회계 등엔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모든 건 영지 관리인에게 떠넘긴 채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카이 류케는 저택의 하녀인 조피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계급 차이가 너무나 컸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궁정인들은 카이 류케가 평민과 사랑놀이를 한다며 비웃었고 조피는 자신이 나고 자란 마을에서 난잡한 여자라며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조피가 울면서 보낸 연락을 보고 연인이 떠날까 걱정된 류케는 그런 조피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 소문이야 흔하디 흔한 일이라는 말과 함께 그는 내 사랑, 그런 자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 여기 사람들이 우리 왕비님인 조피 아말리에 대해 하는 얘기를 네가 들었어야 하는데 왕비님이 하인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래. 왕비님이 그들과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생각에도 아마 사실인 듯 싶어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피는 멀고 먼 곳에 있는 왕비님에 관한 소문보단
당장 자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류케와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조피를 무척 아꼈던 류케는 조피를 위해 영지 관리인인 피터와 결혼하도록 주선도 해주고 호화로운 결혼식도 시켜주었죠. 그렇게 5년이 흘러갔습니다. 류케는 조피의 남편이자 영지 관리인인 피터가 그동안 장부를 조작해 돈을 떼먹고 있었다며 회고하려 들었고 점차 두 남자 사이에는 긴장감과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조피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던 류케의 연애 편지는 피터의 손으로 들어갔죠. 편지의 내용을 본 그는 류케에게 보복하기 위해 왕의 몸종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었는지조차 기억도 안 나는데 당황한 류케는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 결과 만약 그가 가진 재산을 대부분 내놓고 왕비를 모욕했음을 인정한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죠.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싶었는지 망설이던 류케는 1차 지불 날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사건은 바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왕족 모욕 죄인이 최대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편지를 보고 분노한 조피 왕비는 오른손을 자르고 참수해 머리를 궁밖에 걸어 지나가는 모두가 왕비를 모욕한 죗값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판결 역시 재산 몰수와 사형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될 걸 예상한 류케는 이미 꽁지가 빠져라 스웨덴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류케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왕실에서는 그를 잡는 대신 독특한 처형을 하기로 결정했죠. 바로 인형의 처형이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 사람 크기의 나무 인형을 만들어 류케가 주로 입던 스타일의 옷을 입히고 나무 손에는 흰 장갑까지 씌웠죠. 머리에는 류케를 최대한 닮게 만든 밀랍 얼굴을 붙이고 가발을 씌웠습니다. 설핏 보면 스웨덴에 숨어있는 류케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류케의 인형은 처형되기 전 질질 끌려다니며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사형 집행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족 모욕죄의 처벌대로 인형은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선 오른 손목이 잘려나갔죠. 사형 집행인은 도끼를 2번 휘둘러 인형의 목을 쳤고 몸에는 채찍질을 하고 다리 위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인형이 죽은 뒤에는 잘려나간 머리와 손을 대중에게 3일간 전시했죠. 그렇게 덴마크에서 카이 류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스웨덴에 도망가 있던 류케는 사실상 유배된 상태로 24년을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돌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성 편력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형이 처형된 이야기를 여성들을 유혹하는 데 이용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할 지경이죠. 새로운 왕인 크리스티안 5세는 조피 왕비가 1685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야 류케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린 탓에 그가 돌아온 지 겨우 1년 만에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죠. 이제는 류케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닌 걸까요? 류케는 여전히 파티에 즐겨 다녔습니다. 그러던 1699년의 어느 날 74세의 류케는 파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차가 전복해 목이 부러졌고 그로부터 3일 뒤에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가던 류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 건 1858년이었습니다. 카이 류케의 두개골이 연구 허가를 받고 세상에 나왔거든요. 두개골의 생김새가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던 골상학이 인기 있던 시절인지라 과학자들은 이마가 무척 납작한 류케의 두개골을 들고 류케가 지적장애가 있었거나 정신병이 있었을 거라 주장했죠. 하지만 류케의 삶을 보면 딱히 정신병이 있었단 증거가 없기에 류케의 두개골은 그로부터 몇십 년에 걸쳐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내 머리뼈가 나보다 유명해지다니 별일이 다 있죠.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된 류케의 두개골은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 1994년에 브레밍 박물관으로 들어갔고 여전히 그곳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돈도 외모도 권력도 다 갖고 있었지만 말실수 한 번에 모든 걸 잃은 카이 류케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